는 맞으니까 사실은 뜨거웠던 주제라서 안 다룰 수가 없고 저희는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고 잡아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다 맞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절박감은 마찬가지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곤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의견 다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이준석 제명권. 이게 이제 국회에 제명 청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저희도 그러면 한번 그 사이트를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허. 우리 저 댓글창에다가 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제명 청원. 요게 지금 현 시각 20만을 넘겼습니다. 벌써 21만이 넘었어요. 야! 21만. 현 시각 21만인가요? 21만 722명. 현재 21만?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21만? 지금도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된 화면을 보여드리려고자 살짝 지금 버퍼링이 걸리고 새로 있는데요. 붙임하면 계속 올라가요. 예, 저희가 숫자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과 관련된 동의안, 여성 신체 폭력을 묘사한 혐의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인데 이게 21만이 와. 750. 야. 훌쩍. 와. 자, 이게 이게 시간별로 계속 늘어나. 아니 이게 원래는 한 달을 지금 7월 4일까지 잡혀 있고요. 네. 보세요. 21만이 지금 3일 만에. 제명을 원하는 겁니다. 네. 3일 만에. 와, 그리고 이게 원래는 국회 기준 5만이 넘어가면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심의 기준을 완료했어요. 네. 야, 그러면 이게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 정도 산술적으로 제가 하면. 볼 때 100만 돌파는 뭐 기정사실이고 야. 그대로만 놔둬도 그렇죠, 아니, 벌써 그렇죠. 지금 3일 만에 20만인데 그러면은 뭐 한 15일만 되면은 산술적으로는 100만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 150만? 150만. 200만 가까이는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면 네. 국민들께서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오히려 수가 바이럴이 더 되면서 나도 할래 나도 이거 제명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는 건데 여기서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준석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민주당의 독재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저게 민주당의 독재입니까? 아니 민주당이 시켜서 한 거예요? 파란색이라고 민주당이 독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색. 남색이 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뜻을 내고 있고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 여론을 너무 본인이 잘못 읽다 보니까 오독하다 보니까 뭐 민주당 핑계 대면서 독재 운운하는 건 너무 좀 희한한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현행 헌법에서 예. 국회의원이 사고 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묻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제명이에요. 네. 헌법 64조. 근데 제명은요,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땅땅땅 때리면 제명이 되는 건데, 그렇죠. 법원에 제소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법원에 제소도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배치가 떨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럼 우리가 제명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 권한인데 네. 이런 대국민 바바리맨 발언, 대국민 망언에 대해서도 국회 스스로 자정을 하지 않는다면 네. 전 묻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거는 어느 언제 할 정도 거냐? 수준의 발언을 하면 할 것이냐? 아니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 공론장을 오염시키면서 바바리맨처럼 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발언도 문제의식을 못 갖고 야 이거 제명하면 안 돼. 이거 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야. 그럼 그런 발언에 대한 책임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묻습니까? 라고 저는 두 가지의 반문. 이거 어떻게 책임을 물을래? 그리고 이런 발언에도 제명을 안 한다면 어느 수위까지 해야지 그럼 제명을 하는지를 저는 국회가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약간 이제 보수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 제가 이게 변호사님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보수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야 이제 그 이준석보다 더 심한 발언한 사람들도 제명 안 했는데 왜 이준석만 갖고 그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누가 국회의원 중에 이준석보다 아니, 심한 발언한 사람이 커- 있나요? 약간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예. 과거의 발언들을 끌어와서 예. 그 과거의 발언이 뭔 발언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왜 이준석한테만 그러냐?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건 뭐 자유예요.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러니까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공론회장이자 대통령 TV 토론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전례는 일단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치인들이 망발을 누르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석에서 그랬다거나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듣고 그걸 기사를 쓴 경우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공론회장이었고
대통령 TV 토론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마 그 보수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지적은 저는 일단 동의하기 아니 어렵네요. 근데 네. 저는 말에 대한 규제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최소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를 말할 때 그걸 입틀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슨 반대 의견 하면 그냥 입틀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 네. 정치인들 저는 고소고발하는 것도 반대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행태를 보일 때 결국에는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려서 여성에 대한 신체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거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공론회장에 던짐으로써 그렇죠. 결국 노린 건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쓴 거거든요. 그렇죠. 공격을 했던 네. 거죠. 네. 그걸 공격을 수단화했다는 게 나쁘다는 거야. 수단화를 해서 결국에는 악마화 전략을 쓰는 방식이 공론화를 오염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규제 삼자는 게 아니고요. 그 표현도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맞습니다. 표현보다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보이고 있는 정치적 해악, 정치적 태도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거 규제 안 하면요.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법이 우스울까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처벌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왜 보복하냐면서. 그러면 윤석열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게 가당합니까? 그럼 가당치 봐주면 않죠. 그럼 봐주면 윤석열이는 또 내란하죠. 그 윤석열이 내란을 안 하더라도 다음 사람 누구라도 권력 잡으면 그냥 내란해버리죠 뭐. 그렇죠. 아니, 처벌도 안 받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는 지금 이준석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이건 발언을 가지고 지금 규제하지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발언도 문제라 제가 옮길 수도 없고 이미 지상파에서는 삐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황당하고 엄청난 일인데 네. 저는 이 정치적 행태, 이 반정치적 경향이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여기서 스톱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과속하는 차가 절벽 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걸면은 네. 정말 위험해진다. 요거는 저는 일벌백계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네. 아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이거를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럼 더 심해지지. 다른 국회의원이 비슷한 거를 또 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아니 거예요. 그럼 정치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앞으로 다 이준석 들어오죠. 방식으로 나는 오염되는 명예훼손, 거야. 나 책임 안 지고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악마화할 수 있는 방식을 네. 다 쓰는 거예요. 훨씬 좋잖아요. 아니 지금 그리고 단지에서. 나는 진짜 좀 짜증나는 게 뭐 물론 별건입니다. 과거에 김남국 전 의원이 이제는 뭐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김남국 전 의원이 코인했다고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명하라고 권고까지 나왔잖아. 왜 이건 못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보수 커뮤니티를 예로 들어서 이거 질문 드렸던 이유가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문제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이 정치인이 공론의 장에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문제의 심각성